아이고 삭신이 쑤신다. 어릴 적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인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몸으로, 아니 뼈로 느끼게 되죠. 노년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전신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화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아프고 괴로운 통증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면서 피로함은 물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마저 드실 텐데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검사를 받아봐도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잡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근골격계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111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근육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조사 결과 목, 어깨, 팔 등의 상지 통증은 62.7%, 무릎, 엉덩이, 다리 등의 하지 통증은 45.7%, 요통은 무려 72.6%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통증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통증으로 인한 내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골격계 통증은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관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 강화입니다. 온몸의 근육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특히 하체 근육은 균형과 보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면서도 낙상 예방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근육을 만들어 보자니 겁도 나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오늘 저와 함께 근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육 운동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게요. 사람의 피부 밑은 대부분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표정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두피나 창자 근육 등의 크기와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수많은 근육들 중 일부가 통증을 느낄 때 이를 근육통이라고 하는데요. 배가 아플 때 그 원인이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듯이 근육통의 원인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 근육통의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자기 하거나 동일한 활동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12시간에서 24시간부터 특정 부위가 아프고 붓고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근육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찢겨진 근육이 회복되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육이 긴장한 상태가 오래 지속돼서 주로 목과 어깨에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운동으로 근육통이 생기는 것과는 별개로 근육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목이 아픈 경우죠.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근육 사용과 관계없이 전신의 근육이 아프고 으슬으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으로는 독감, 인후염, 폐렴, 전립선염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피로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과격한 운동이 없었음에도 근육이 아프다면 우선 휴식을 취해보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근육 조직은 점점 소실되고 크기와 힘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단순히 근육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잘 들지 못하고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는 것이 힘겨워지는데요. 자주 넘어지는 것 또한 근감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서 골다공증과 낙상, 골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도 비상이 걸리는데요. 근육은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근육이 감소하면 저장할 수 있는 포도당의 양이 적어지고
적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요. 통증이 생기게 되면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내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한의원도 여러 통증 치료를 하고 있으니 아프면 꼭 연락주세요. 근육은 크게 겉근육과 속근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겉근육은 말 그대로 피부 표면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근육으로 복근이나 알통 등 힘을 주면 튀어나오는 근육으로 몸을 움직일 때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속근육은 몸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척추, 복부, 골반을 둘러싸고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코어 근육이 바로 속근육입니다. 속근육이 척추가 S자 곡선을 유지하면서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겉근육이 탄탄해 보여도 속근육이 부실하면 몸에 여기저기 통증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속근육이 무너지면 척추의 만곡이 사라지면서 목과 어깨, 등, 허리의 겉근육들이 뼈와 관절을 잡는 데 과도한 힘을 쓰게 되는데요. 정상 범위를 벗어나 척추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주변 근육들이 긴장을 한 채 장시간 팽팽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속근육이 무너지면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거나 척추 측만증 등의 몸의 좌우 불균형이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틀어진 자세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연골의 과부하가 걸려 퇴행성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이렇게까지 중요했다니 건강과 나의 안전, 더 나아가 질 좋은 삶을 위해서라면 근육 운동이 필수겠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겉근육과 속근육 운동법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겉근육 운동, 양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린 후에 양손에 아령을 들고 있다는 생각으로 들고 팔꿈치를 90도 각도로 구부리세요. 그 후 팔꿈치를 펴면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양팔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팔꿈치 관절이 굽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오면 됩니다. 서서 한쪽 다리를 든 뒤에 양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이어 양손을 포개서 손끝이 발끝에 닿을 때까지 상체를 굽히면 하체 속 근육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몸통 속근육을 단련할 때는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반쯤 굽혀 앉으세요.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10초에서 15초 버티고 오른쪽, 왼쪽 다리를 바꿔가면서 3회씩 실시하시면 됩니다. 벽에서 한 발자국 정도 간격을 두고 서서 두 팔로 벽을 짚을 때까지 상체를 벽 쪽으로 천천히 기울이세요. 하체 운동과 마찬가지로 10회 1세트, 총 3세트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근육의 중요성과 운동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절반 이상의 노인분들이 근육통, 관절통에 힘들어하시고 계시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분들은 정말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코어 운동 꾸준히 하셔서 아프지 않은 집단에 들어가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김가은 한의사의 무병장수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치유하는 하루 되세요.